8주 중에 가장 중요한 수업이 오늘 수업이에요. 나머지 내가 다 완성이 됐는데 오늘 수업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영문법이라는 건물이 그냥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제가 가급적이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교무실에 잘 안 가요. 앉아 있을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이거 잘 이해 안 됐는데 싶은 거는 체크하시고요. 하시고 그걸 또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고, 예? 네이버 검색하셔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초딩들이 달아줘요? 댓글을. 예? 근데 내 운명을 초딩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저한테 물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영어가 5가지 형식이 있다는 건 들어보셨죠? 맞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무리 긴 문장이 나와도 이 5가지 형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죠? 주어랑 동사죠. 그래, 나머지 보시면 뭐 이제 C가 보호라고 그러고요. O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5가지 형식에서 영어 문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4가지 성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입니다. 보세요. 최근에 영화 본 거 뭐 있어요? 공부만 하셔서 영화 잘 안 보시죠? 예?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영화를 볼 때 누구를 집중해서 봐요? 주인공을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럼 영어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문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해석적인 거라든지 영어 문장을 보잖아요. 그럼 이 주어가 뭐 하고 있지? 이걸 보는 게 뭐다? 문장을 본다는 거죠. 이해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공 역할하는 게 뭐다?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subject의 앞글자라서 그냥 S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 동사는 뭐냐면 감독에 해당돼요. 감독은 주인공한테 뭘 막 시키잖아요. 야, 뛰어. 죽어, 넘어져. 그럼 넘어져야 되잖아요. 얘가 동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사는 이 주인공한테 어떤 행위를 지시하는 게 동사예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mplement. 자, 보호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조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뜻이 뭐죠? 내가? 지금 혹시 해석이 안 되나요? 이거 해석은 되시잖아요? 했죠? 이겁니다. 봐요. 내가 샀다라는 걸 잘 보세요. 제가 샀어요. 드디어 제가 샀습니다. 드디어 샀다니까요? 대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궁금해요? 뭘 샀는지 궁금해요. 교수님 저는 안 궁금한데요가 아니고 예? 뭘 샀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이런 궁금함이 남으면은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돼요. 아시겠죠? 영어를 접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샀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건 뭐다? 불완전한 문장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봐요. 머리를 해서 내가 그것을 샀어? 말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얘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당되는 게 뭐냐면 목적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얘를 우리 목적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요. 여기 바로 앞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뭐 궁금해요? 누구 만난지 궁금하죠? 문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아시겠어요? I met her 그럼 나는 그녀를 만났잖아요. 그죠? 이제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을에 해당되는 이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목적어는 을을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봐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문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됐나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문장이 불완전하구나.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만나서 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저는 이라니까요. 뭐 궁금해요? 네가 뭔데 이거죠? 이해돼요? 문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죠? 그럼 I am은 문장이 안 되기 때문에 뭐다?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을 우리는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소년입니다. 문장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나는 키가 큽니다. 문장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뭐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는 영어에서 2가지가 있거든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주격 보호라고 하고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소년이라고 했을 때 내가 소년이고 소년이 나잖아요. 같은 애죠. 예? 같다는 걸 우리는 뭐냐면 영어에서 동격이라 그래요. 이래요? 아, 명사가 보호 자리에 오니까 동격이구나. 이랬습니까? 그 다음에 I'm tall이라는 문장은 우리는 뭐다? 나는 키 큰입니다. 이렇게 해석 안 하죠.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키가 큽니다. 그러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데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왔을 때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호가 없어졌어요? 문장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목적어가 뭐라고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을르에 해당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문장이 돼야 안 돼? 목적어 안 되는 거 증명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뭐가 보호가 될 수 있죠? 명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봐요. 제 수업이 질문이 좀 많아요. 되게 낯설어요, 이게. 왜냐면 나는 그냥 편하게 수업 듣고 싶어.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그래요. 질문 던지면 일단은 시선을 피하기 시작해요. 예? 시선 딱 마주치면 날 시킬 것 같거든. 예? 그래서 막 필기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고개 숙이시고 가까이 가보면 별거 없어요. 막 세모 그리고 네모 그리고 있어요. 예? 근데 봐요. 내가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복습 시간을 단축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답한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럼 남들보다는 복습하는 시간이 반 이상 단축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내가 틀린 대답을 해도 뭐다?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대답을 해보는 게 좋아요. 다시. 자, 보호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뭐다? 명사나 형용사다. 명사가 보호 자리에 왔을 때 어떤 의미예요? 자, 저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소년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소년이고 소년이 나죠. 명사가 보호 자리에 왔을 때는 뭐다? 동격이구나. 됐나요? 자,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왔을 때 뭐죠? 상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부사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부사가 아직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부사는 일단 보호가 안 돼요. 됐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되셨나요? 자, 다시 돌아와서 봐요. 자, 이 5가지 형식에서 이렇게 한번 쪼개 본 겁니다. 아래쪽에는 있는데 위쪽에는 없는 게 뭐예요? 뭐죠? 목적어죠. 되셨나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문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문장이 안 됐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위에 있는 애들은 목적어 없이 혼자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자동사라고 하고요. 밑에 애들은 뭐다? 목적어라는 남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어요?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자타동사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을르를 넣어서 말이 되면 그냥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make 뭔가를 만들자자. 말 돼야 안 돼요? 되죠? 뭐 자동차를 만들던지, 예? 뭐 장난감을 만들던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타동사죠. 자, write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편지를 쓰다. 말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뭔가를 쓰다 했을 때 말이 되잖아요. 이걸 타동사로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C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아직 감이 안 오십니까? 왼쪽 게 타동사입니다, 지금. 됐나요? 다시. 자, build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아니면 서 있어요? 앉아 있죠. sit 앉아 있다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죠. stand 어때요? 나는 서 있다죠. 뭐뭇을 서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을르를 넣어서 뭐다? 말이 되면 타동사, 말이 안 되면 자동사. 일단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동사를 봤을 때 예측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뭐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요. 타동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해야 돼요? 뒤에 뭐가 오겠구나? 목적어 와야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맞아요? 잘 봐요. 자, 이런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I built. 자, built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뭔가를 짓다니까. 타동사 맞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목적어가 없으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럼 이 문장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문제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 예측한다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는 완전한 문장이 되죠.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수동태 들어보셨나요? 수동태?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나요? 비동사 플러스 PP 이게 수동태입니다. 되셨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알죠?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만드는 게 이게 수동태인데, 그럼 수동태는 뭐냐면 의미상으로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게 수동태예요. 아시겠어요?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뭐 드셨어요? 예. 그러면 봐요. 어제 뭐 드셨어요? 아, 저 어제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김치찌개가 저에 의해서 먹혀졌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말에는 수동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영어에만 수동이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냐면 영어는 계속 줄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수동태 문장을 만들면은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동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튼 잘 모르겠어? 그냥 지금 외우세요. 아,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구나. 의미상으로 뭐다? 직접 하지 않는 거구나. 뭔가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수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 비동사 있어 없어요? 비동사 없죠. 그럼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능동태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낼 겁니다. 주어 자리로 보내고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A school, 과거니까 was built, 나에 의해서, by 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봐요. BPP가 만들어졌죠? 얘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인 거죠. 우리가 동사를 볼 때 이게 능동이다, 수동이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문제 다 풉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있으면 수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질문.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있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오케이.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는 뭘로 만들 수 있다?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 다시.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어를 주어로 보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로 만들 수 있겠구나.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죠? 그럼 얘 수동태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BPP가 나왔는데 비동사 다음에 타동사 PP가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자동사 다음에 목적어 있어 없어요? 없죠. 예, 틀렸죠? 그러면 자동사는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사는 수동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틀린 겁니다. 이게 문법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 확인을 하고 갈게요. 자, 이제 책을 한번 펴보시죠. 자, 이쪽을 펴보세요. 이쪽. 자, 이쪽에 보시면 맨 위에 표가 있죠.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4가지 주요 성분들 있죠. 여기 펴시면 돼요. 여기.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여기 펴시면 돼요. 펴셨나요? 네. 다 펴셨나요? 네. 자, 그래서 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뼈대를 이루는 4가지 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주어는 은는 이가로 해석된대요. 됐죠? 자, 그다음에 동사는 우리가 크게 뭐다? 자동사, 타동사 나눴습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목적어는 을을이고요. 자, 보어는 2가지였죠. 명사나 형용사였습니다. 부사는 보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자, 명사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명사 온다 있죠. 명사를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명사가 왔을 때 의미를 한번 적어보세요. 아, 보호 자리에 명사 왔을 때는 이런 의미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잘 모르겠으면 잠깐 대기하고 계시면 돼요. 자, 보호 자리에 명사 왔을 때는 뭐죠? 동격이죠. 자, 동격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을 때 한번 써보세요. 의미가 뭔지. 자,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다는 거 의미가 뭐죠? 상태 설명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포인트 내려와서 자, 불완전한 문장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중에 하나가 없는 문장이고 주로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됐나요? 자, 칠판 잠깐 보세요. 제가 필기를 거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책에 필기가 다 돼 있어요. 다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 다 메모를 해 드릴 거거든요. 보세요. 앞으로 저희가 약속하기를 불완전한 문장은 그냥 세모로 표시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을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던지 보어가 없던지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없는데 거의 뭐냐면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거를 보시는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적을까요? 불완전한 문장에.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모든 문장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주어 동사였죠. 됐죠? 자, 근데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습니다. 명령문 들어오셨죠? 야, 문 열어! 그럼 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유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를 생략해도 뭐다? 말귀를 알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명령문에서는 주어인 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명령문이 아니야 어떤 문장이 나왔는데 주어가 없다 그러면 걔는 뭐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와서 자, 목적어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으니까 제가 마치 강의를 하듯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4쪽 자, 표가 있죠. 나중에 제가 이제 자동사, 타동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분리를 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분리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동사에 을를 붙여서 말이 되면은 타동사, 말이 안 되면 자동사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을를 넣어서 만약에 말이 됐다. 그러면 타동사구나. 그러면 뭐 예측한다고요? 뒤에 누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예측하는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틀린 문제.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서 포인트에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있죠? 체크하시고요. 자,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부사가 혹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요? 부사가? 뭐뭐 하게 이거 부사라는 거 아시겠어요? 행복한 이거는 형용사잖아요. 오늘 배울 겁니다. 행복하는 형용사인데 행복하게는 부사거든요. 보통 부사는 뭐냐?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래요? 그러면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을 때 보세요. 그는 행복하게 보입니다. 해석이 이래요. 이래요? 그러면 행복하게 보입니다기 때문에 부사죠. 이래요? 그 다음에 이 해필리가 누구 꾸미냐면 행복하게 보이잖아요. 동사를 꾸며요. 명사를 꾸미는 거는 형용사. 됐나요? 이따 배웁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고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꾸미는 거는 부사가 돼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해석상 보니까 뭐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해서 뭐다? 이 행복하게라는 애가 동사 꾸미자. 그러면 해석도 뭐뭐 하게야? 동사 꾸며? 그러니까 뭐다? 부사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이제 문법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룩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렇게 배워요. 아시겠어요? 이형식 동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격 보호라는 게 나옵니다. 자, 5쪽에 잠깐 참고해 보세요. 5쪽에 표가 있죠. 맨 위에. 이형식 동사를 보니까 봐요. 주어, 동사, 주격 보호 이렇게 나와 있죠. 됐나요? 자, 다시 칠판. 여튼간에 우리는 룩이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격, 보호가 있어야 되죠? 맞죠? 자, 형용사는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어 없어요? 올 수 있죠? 부사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사 왔네요. 그럼 이 문장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해피라는 형용사로 바꿔야지 맞는 문장이 된다 이런 겁니다. 원리 아시겠어요? 자, 한번 적어보시죠. 4쪽 맨 밑에 포인트에 보시면은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다 돼 있죠?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자, 되셨나요? 자, 오른쪽 넘어와서 5쪽 맨 위에 표가 있죠? 자, 2형식의 주격 보호가 있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5형식의 목적격 보호가 있죠?
OC 있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를 두 개를 묶어서 밖으로 한번 빼보세요. 빼보시고 어떤 게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지 또 어떤 게 올 수 없는지를 적어보세요. 자, 적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 적어보세요. 네, 절 보시지 마시고 적어보세요. 네. 자, 보호가 될 수 있는 게 뭐였죠? 명사나 형용사다. 명사일 때 어떤 의미? 동격. 형용사일 때 상태 설명. 됐죠?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포인트 보시면 봐요. 보호를 가지는 2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에서는 보호에 어떤 애들이 오는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럼 만약에 출제자가 문법 문제에 2형식 문장을 냈어? 아니 5형식 문장을 냈어? 그럼 보호 자리를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 원리는 보호 자리에 뭐다? 형용사는 되지만 부사는 될 수 없다고요? 명사가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지만 명사가 보호 자리에 오는 건 별로 안 중요하겠습니다. 문법에서. 네, 딱 하나 중요한 걸 저희가 8주차 때 배울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보호 자리에 형용사는 가능, 부사는 올 수 없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다시 위에 표로 가서 자, 1, 2형식과 3, 4, 5형식을 잘랐을 때 아래쪽에는 목적어가 있는데 위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뭐다? 혼자 문장을 만들 수 있어서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형식 동사는 보호라는 게 존재하죠. 보호가 뭐였죠? 보충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사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동사는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불완전하니까 보호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형식을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외울 거 없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란 거예요. 그래서 2형식을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고요. 됐나요? 3형식을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5형식을 뭐라 할까요? 불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형식 동사는 주다라는 동사가 많이 있어서 뭐다? 편의상 우리는 그냥 수요 동사라고 부릅니다. 4형식 동사를. 한 번씩 들어보셨죠? 됐죠? 자, 한 장 넘기시고. 자, 몇 쪽으로 가시냐면은 자, 9쪽 가보시죠. 9쪽. 자, 맨 위에 예문 보세요. 맨 위에 예문 보시면은 자, 빌트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스쿨이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죠? 목적어 있다는 얘기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자로 가버렸고 수동태가 되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남지 않는다 되는데 자, 이거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수동태를 동그라미 쳐볼까요? 수동태란 말. 자, 수동태란 말을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요 부분 한번 적어보세요. 요 부분. 자, 수동태 이 부분 한번 적어보세요. 능동, 수동 구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문법에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있다. 그러면 수동태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몇 가지 연습을 해볼게요. 칠판 보세요. 칠판. 제가 설명할 때 필기하고 이렇게 따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설명할 때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알겠죠? 능동인지 수동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PP가 없잖아요. 지금. 됐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비동사 없죠. 지금. 되시겠어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BPP가 만들어졌죠? 됐나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비동사 있잖아요. 지금. 형태가 다를 뿐이잖아요. 얘 수동이죠. 얘도 수동이죠. 아시겠어요? 자,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죠. 이해됩니까? 지금?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비동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능동입니다. 자,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느낌 오시나요?
적으세요. 자, 수동태 옆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 문법 정리하실 때 겁내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천천히 따라오시면 다 정리를 해 드릴 거거든요. 혹시라도 필기를 놓치셨으면 이 부분을 인강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강은 고시맥스랑 공단기에 다 올라가거든요. 편하신 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오늘 수업을 들었으니까 인강을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이거 하지 마세요. 그죠? 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책을 보고 내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동영상을 찾아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봤는데 모르겠어? 그럼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복습하는지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9쪽에 표를 볼게요. 다시. 자, 1번에 보니까 지금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있답니다. 이게 맞대요? 이해되셨나요? 맞는 거. 자, 2번에 자동사 다음에 목적어 있으니까 틀렸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됐으면 한번 끄덕여 보세요. 제가 이해를 하셨는지를 보셔야 되니까. 자,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는 뭘로 만들 수 있다?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 3번이 맞대요. 이해되셨나요? 자, 4번 볼까요? 자동사는 목적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수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4번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7번 보시죠.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the fire was happened 돼 있거든요. the fire 화재입니다. 화재.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뉴스를 딱 틀어보니까 이제 앵커가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우리말에서 화재가 그냥 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영어 문장을 봤을 때도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자타동사를 배울 때 얘는 자동사입니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드릴 거예요. 얘는 자동사입니다. 정의가 딱 내려지는 순간 뭐냐면 얘는 수동태를 쓸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자동사 중에 뭐다? happen이 뭐다? 자동사로 써요. 나중에 그냥 수업 들으시면 저절로 다 외우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대표적인 자동사인데 지금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틀린 문장이죠. 되잖아요? 또 얘가 맞게 만들려면 뭐다? was를 날리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4번 개념입니다. 적으세요. 되셨나요? 자, 다시 칠판 보세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뭐 시간 구애 안 받고 제가 그냥 쉬고 싶을 때 쉴 겁니다. 알겠죠? 그래, 마치고 싶을 때 그냥 마칠 거야. 그러니까 진도가 딱 끝나면 마치는 겁니다. 알겠죠? 혹시라도 너무 힘드시면 뛰쳐나가셔도 괜찮아요. 혹시 잠 오시면 앉아서 못 깨니까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깹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잠이 오면 일어나셔가지고 뒤에 가서 서서 들으시던지 아니면 저 방법밖에 없어요. 자, 잠깐 쉬었다 가시죠. 그럼 또 잠이 깨요. 이래요? 그거밖에 없어. 다른 방법 없어. 다 해봤어. 없으니까. 내가 조금 피곤한데 집중 안 되는데 이 생각 딱 드는 순간 이제 일어나가지고 뒤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보세요. 자, 목적어로 앞으로 보내 수동 만들었죠? 되나요? 7번 보시면 돼요. 7번 보시면 돼요. 자, 수동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타동사가 수동이 됐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 자리에 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타동사가 됐는데 뒤에 목적어 있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목적어 어디 가 있다고요? 주어 자리에 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목적어 있어 없어요? 목적 없잖아요 지금. 아, 타동사가 수동이 됐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틀렸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give 몇 형식인가요? 4형식이죠. 대표적인 4형식입니다. 4형식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목적어 2개가 되는 거예요. 타동사가 수동이 되면 목적어가 뒤에 있으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얘가 어디 갔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근데 4형식은 목적어 2개네. 그래서 하나를 앞으로 보내서 수동태 만들었어.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어요? 뒤에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수동태로 만드니까 he was given a book by me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죠? 조금 엄밀히 말하면은 사람을 앞으로 보냈을 때가 그래요. 이거 나중에 배우시고요. 지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단 4형식 동사는 목적어 2개이기 때문에 수동이 돼도 뒤에 목적어가 남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얘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7번 보세요. 자, OX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는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준비. 자,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 있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자동사의 목적어 있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타동사가 수동이 된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동사가 수동이 됐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유가 뭐죠? 뭐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타동사가 수동이 됐습니다. 뒤에 목적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단 4형식은 뭐다?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타동사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 있어야 되죠? 전치사가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틀린 표현이에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와요? 뭐나요? 모노잖아요. 근데 지도 존심의 동사인데 목적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도움을 부탁하죠. 전치사인데 야 일로 와봐. 목적어 좀 가지자. 그래서 내가 자동사인데 목적어를 못 가져요. 근데 전치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오고 목적어 오면 틀린 표현인데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왔다? 그럼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맞는 표현이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서 목적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타동사의 목적어 됐나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자, 책을 이제 보시죠. 자, 9쪽. 자, 9쪽에 다시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세요. 자, 5번에 보시면 타동사가 수동이 되고 뒤 목적어가 남아있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6번 보시면 4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됐을 때 뒤 목적어가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밑에 예문을 볼게요. 자, I gave him a book을 수동으로 만들면 첫 번째 he was given a book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사물을 가지고 이제 수동태를 만들면은 a book was given이 만들어져요. 이때는 뭐냐면 사람 앞에 전치사를 붙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4형식 동사가 수동이 됐을 때 목적어가 남을 수 있다는 거는 사람을 앞으로 보냈을 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he was given a book 그 문장을 물결 표시를 쭉 해놓으세요. 4형식 동사에서 사람을 앞으로 보냈을 때 수동을 만들면 목적어가 남을 수가 있겠구나.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까요? 타동사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치사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나는 그녀랑 결혼할 거야. 보세요.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나 혼자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녀와 함께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with가 붙으면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할 때 mary는 대표적인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아시겠어요? 타동사 다음에 뭐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어 있어야 되죠. 전치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뭐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7번을 옆으로 쭉 빼서 자, 이 문장을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오면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답니다. 되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룩이 자동사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룩이라는 애가 만약에 뒤에 전치사를 데리고 왔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타동사화가 되는 겁니다. 룩겟이라는 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얘가 뭐다? 마치 타동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녀를 봐? 그러면 look at he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밀히 말했을 때 이 목적어는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하나 쓸까요? 자, 8번입니다. 자, 자 넘겨보시고요. 자, 10쪽에 보시면 자, 포인트에 영어 문장에서 목적어가 생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두 개밖에 없어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생기거나 아니면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다?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부를 겁니다. 됐습니까? 자, 덮어보세요. 책 덮으세요. 덮으세요. 자, 5분 정도만 제가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알겠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저겁니다. 그 백지 복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백지 복습이 뭐냐면 책에 있는 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거야. 연습장에 다 적어요. 굉장히 무식한 짓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만.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시고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다 외우시고 연습장에 다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단권화 작업 하잖아요. 근데 제 수업에는 단권화 작업 같은 거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 책만 계속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을 따로 추려가지고 쓰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시간 낭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시간을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습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연습장을 딱 내놓고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호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보호라고 적어 놓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아프리카 인구수 몇 명이에요? 대답 못하죠? 이게 알고 모르고입니다. 근데 알고 모르고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 경계가 뭐냐? 애매모호함이에요. 알 것 같은데 100%는 아닌 거 있잖아요. 이해돼요?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을 딱 쪼갰어요. 반으로. 스프가 앞쪽에 있어요? 아니 뒤쪽에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만약에 1억을 가지고 내기 하는 겁니다. 맞추면 1억 줄게. 틀리면 1억 줘. 내기 하시겠어요? 못하겠죠? 알 것 같은데 100%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에 뭐 그려져 있어요? 학이 그려져 있죠? 학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 있을까요? 왼쪽으로 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알겠어요? 이런 게 애매모호함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나중에 이 애매모호함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이걸 익숙함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수업을 많이 들었어. 예를 들면 문법 가속도 수업을 한 10개월 들었어.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이거 착각입니다. 익숙한 거랑 내가 아는 거는 달라요.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분들 상담해보면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교수님 수업을 몇 번을 들었고 그 다음에 뭐 몇 회독을 했고 막 그래요. 예? 3년을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익숙해지겠죠? 근데 제가 물어봐요. 보호가 뭐예요?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뭐예요? 물어봐요.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그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애매모호함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부터 뭐냐면 복습의 기준은 안다, 모른다가 명확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한국의 수를 물었을 때 대답했잖아요. 예? 몇 분은 대답을 못 하셨는데 어쨌든 대답을 했잖아요. 이게 내가 아는 거. 성함이 뭐죠? 라고 물으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괜히 앞에 앉았죠? 예? 그래서 성함을 딱 물었을 때 뭐였더라? 이렇게 안 하죠? 말하잖아요. 이게 아는 겁니다. 오늘 수업한 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엄마 불러가서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내게 된 거예요. 설명 못 하잖아요. 내 거 아닌 거. 내 거. 여러분들이 설명 못 하는 건 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 C라고 딱 적어놓고 자 보호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하자? 두 가지 뭐다? 명사, 형용사. 명사일 때 어떤 의미? 동격. 형용사일 때 상태 설명. 보호가 될 수 없는 게 뭐죠? 부사였죠. 이렇게 설명하면 아는 거야. 원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아는 거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연습장에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타동사, 자동사. 이렇게만 적어 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있다. 자동사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타동사 수동 된다 안 된다? 된다. 자동사 수동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타동사가 수동이 되면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단 몇 형식은 예외? 4형식은 예외? 목적어가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뭐죠? 누구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혹은 전치사 다음에.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올 수 있다 없다? 있죠. 뒤에는 누가 온다? 전치사의 목적어 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는 거야. 복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다가 막혔잖아요. 그때 책을 보는 겁니다. 다시 보호 파트를 펴서 아 보호가 참 이거였지? 읽어보시고 다시 덮어놓는 거예요. 이 짓을 또 반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책을 펴가지고 봤는데 분명히 내 글씨인데 이게 뭔 말이지?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강의를 또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복습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복습 타이밍을 놓쳐버리시면은 복습하시는 데 시간이 배가 걸립니다. 그럼 오늘 만약에 수업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5시간짜리 수업을 듣고 가시잖아요. 그럼 이 5시간짜리 수업을 오늘 다 복습 못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집에 가셔가지고 적어도 30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죠? 30분 정도를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오늘 뭐 배웠는지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아 보호가 이런 거였지 저런 거였지. 보시고 내일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데 이 5시간 동안 배운 거를 한 3등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다? 첫 번째 등분 복습. 복습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수 있게. 영어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에 적용시켜 보세요. 어제 무슨 수업 들었어요? 예? 무슨 어제 수업 안 들었어요? 국어 들었나요? 자, 국어 어제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으셨나? 오늘 처음이신가요? 어쨌든 어제 국어 들었으면 어제 내가 뭘 배웠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건 저거밖에 없어. 어제 하고 왔었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공부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5시간 쪼개서 첫 번째 거 하시고요. 그 다음 날에 두 번째 거 하시고 전체 복습. 그 다음 날에 세 번째 거 하시고 전체 복습.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수요일 전에 뭐다 한 2, 3일이 또 빕니다. 그러면 전체 복습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흐름을 한번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없어지고 지금 대충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충 내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복습 타임만 잘 잡으시면은 복습할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죠? 근데 이걸 놓쳐버리시면은 뒤에 뭐다? 시간이 배로 걸려요.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개념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개념을 이해를 못 합니다. 반대로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8주차까지 모든 강의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감은 되시지만 어쨌든 지금 다들 눈빛을 도대체 이 새끼 언제 쉬는 거야? 라는 눈빛을 보내시는데 그래서 잠시만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오셔서 편하게 물으시면 돼요. 잠깐만 쉬었다 오시 집에 가시면 안 돼요.